시리아 내전의 시작은 2011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낙서에서 비롯됐습니다. 2011년 3월 남부의 작은 도시 다라의 한 학교담에 혁명구호를 적은 10대들이 체포돼 고문을 당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시리아 정부는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발포하는 등 과잉 대응으로 일관했고, 이에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는 알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한 진압이 가해지면서 점차 무장투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특히 2013년 8월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다마스쿠스 인근 쿠타이 교회 지역의 생화학 무기인 사린가스 공격을 가해 천여 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시리아 사태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다르게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 갈등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시리아 인구 2200만 명 중 4분의 3이 수니파임에도 시아파계 분파인 알라이파가 군과 정부 요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아파 맹주국인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이란과 적대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인근 수니파 국가들이 반군의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면서 사태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혼란상을 틈타 세력을 키운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 북부를 점령하면서 정부군, 반정부군, IS 등이 3자가 복잡하게 대치하는 나라 전체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변합니다. 이후 2014년 9월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으며, 2015년에는 러시아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사태는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과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특히 2017년 4월 4일 시리아 반군 거점 지역인 아들리버주 칸시엔쿤에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이 일어나 주민 수십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미국은 참사 이틀 후에 시리아의 샤라이트 공군 비행장을 향해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미국이 IS가 아닌 정부군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고조되던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2017년 7월 양국 정상의 휴전 합의로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 등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38만 8,600명에 최대 59만 4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간신히 생존한 사람들도 난민이 돼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데, 실제 내전 발발 전 시리아 인구는 2,100만 명으로 현재 시리아 난민의 그 절반이 넘는 1,2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생존을 위해 탈출하는 시리아 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쏟아지는 시리아 난민 등을 감당하지 못한 주변국들이 점차 국경을 봉쇄했고, 이에 시리아인들이 유럽으로 향하면서 유럽 난민 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터키 보드로마 한 해수욕장에서 시리아에서 탈출한 3살배기 난민 아일란 쿠드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국제사회에 난민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10대들의 낙서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랜 기간 알라이파에 억눌렸던 수니파의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 아사드 정권이 처음부터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니지와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정권이 몰락하고 독재자들이 정권에서 물러나거나 죽임을 당하자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한 국민들의 시위는 늘어났고, 수십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왔고 군에 맞서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아랍연맹은 시리아를 제명하며 외교적 압박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권에서 물러날 경우 소수인 알라이파 역시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아 군부의 요직은 알라이파가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경하게 나서 탱크와 전투기까지 동원해 국민들을 진압을 했습니다. 이에 아사드 정권 내의 반발도 커져갔습니다. 무력 지람에 반대해 탈행하는 군인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마침내 민주화 시위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시리아 공군 대령 출신인 리아드 알 아사드가 탈영병들과 시위대들을 모아 시리아 자유군을 결성합니다. 이렇게 반군의 조직이 갖춰지면서 시리아는 10년의 내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내전의 성격은 분명했습니다. 반군과 정부군, 민주화, 독재. 그러나 내전이 계속될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IS가 등장한 것입니다.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지키기 위해 북동 지역의 정부군을 이동시키자 IS가 이 지역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리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이젠 전선이 따로 없었고 적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전에 참가한 각 국가들은 저마다의 이익과 실리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리아가 내전을 끝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지경까지 흘러갔습니다.
분쟁에 개입하는 국가는 저마다 입장을 갖고 있는데 분쟁의 대결 구도와 마찬가지로 친정부 성향과 반정부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정부 성향을 보이는 미국과 터키, 이스라엘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IS 괴멸을 목표로 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세력 확장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해 아사드 정권의 유지를 용인한 것과 달리 화학무기 사용을 서슴지 않는 아사드를 비난하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시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터키는 시리아 분쟁의 영향을 영내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안보 불안을 공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에 일어나는 무력 충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그리고 아사드 정권과의 밀착을 우려하며 선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친정부 성향을 가진 러시아와 이란은 국가 이익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동 지역과 지중해에 대한 영향력 투사를 위해 시리아 내 군사 거점 유지를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 유지를 조건으로 시리아 내 온건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지원할 용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조성달 벨트 패권을 유지하기 희망하며 이를 위해 아사드 정권 유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아사드 정권 유지를 고집하지 않는 데 반해 이란은 아사드 정권 유지가 시아파 세력권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고 안보 위협인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하여 시리아 내 이란군 주둔 기정사실을 하면서 시리아를 경유하여 헤즈볼라의 무기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1년 시리아 내전은 정부군에 의해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터키, 미국 등 외세의 지원에 힘입은 영향이 큽니다. 반군은 거의 소멸되었고 IS 세력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원래 모습의 시리아로 돌아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부군은 과거 시리아 땅을 거의 다 회복했지만 내부의 상처는 매우 큽니다. 내전 이전 2200만 명 인구 중 50% 이상이 거주지를 떠났으며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피를 했습니다. 터키, 레바논 등에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고 유럽 각국에도 많은 난민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난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리아 내부에 남아있는 순위 무슬림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입은 상처는 너무나 크고 정부의 지배 권력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더구나 터키와 러시아 등 외세의 개입은 여전하고 그들은 이익에 골몰합니다. 이 전쟁의 피해자는 당연히 전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